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의사이자 경제학자시죠. 지난 1월 1일 새해 특집 방송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 정책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1월 1일 특집 방송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네. 자, 마침 근데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 거죠? 네네. 제가 홍콩과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한국 연구가 많아왔고요. 예. 한국에 좀 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침 딱 오시는 오늘, 이제 어제죠? 오늘 오셨는데 어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모두 10,000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의협에서는 파업불사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경제학자로서 자,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 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네. 근데 2,000명을 이제 한 번에 올리는 거니까요. 3,000명 정도에서 5,000명으로 이제 67%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교육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이제 그런 당장 저는 문제부터. 그게 제일 큰 질문이에요. 네. 의대 교수님들 확 1.5배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임상은 큰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초의학 이런 데는 교원 확보부터 뭐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뭐 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아까 늘봄 교실 하면서도 그냥 갑자기 확 하겠다 하니까 이거를 사람하고 공간 뭐 돈이 하는 건데 사람 공간 돈 이런 거 어떻게 다 준비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또 한편에서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는 미사일은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전부 다 네네. 의대로 다 휩쓸려 가지 않겠느냐. 또 의사가 되는 길이 나름 이렇게 굉장히 2,000명이 한 해 2,000명이 더 늘었으니까 네네.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던데 왜 이렇게 의사 인기가 높은 겁니까? 뭐 의사 인기가 높은 거는 오래된 얘기지만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왜 의사가 그렇게 되고 싶겠습니까? 그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요, 네. 대략 뭐 평균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법니다. 연봉이요. 예. 월이면은 굉장하겠지만 연봉이 예, 예. 2억 정도 되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개원하면은 하신 분들은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그래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야,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들 얼굴이 다시 보이는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만한 직장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가 2016년에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상위 0.1% 최상위 소득자가 누구냐 봤더니 네. 대기업 임원이 한 30%, 임원. 의사가 한 22%, 야. 그다음에 금융업 종사자가 한 20% 됩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요, 요 금융업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임원은 뭐 길어야 10년이에요. 반짝이에요, 반짝. 반짝이죠. 예. 근데 의사는 평생.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평생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다른 직종에 비해서 요게 사실은 이제 의대 광풍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그 1% 평생 소득이 가장 탄탄하게 보장된 네. 의사라는 직업에 도전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더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과열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나요? 이미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뭐 로켓은 누가 만드냐?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신입생들이 대략 네. 뭐 한 3-40만 지금 되니까요. 네. 뭐 3,000명에서 5,000명 늘어서 이공계가 뭐 줄어들어서 문제다. 저는 그것보다는요. 예. 뭐 여전히 뭐 이런 격차가 주는 이 압박. 그러니까 의사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의사와 다른 직종의 격차도 굉장히 크지만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실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0인 이상 기업의 이제 평균 임금하고요, 예. 5 내지 9인 기업의 평균 임금의 그 격차가 예. 한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근데 일본이나 프랑스나 미국은요, 예. 뭐 한 1.3배에서 1.6배 정도로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이제 그 격차가 미국은 그쪽 나라들은 점점 주는데 우리나라는 또 격차가 더 커지거든요. 네. 이제 요런
이제 이런 소득 격차가 네. 이제 저는 이런 과열, 뭐 사회의 이제 교육 과열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생 대책 얘기하면서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나친 경쟁 때문에 저출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쟁의 문화, 뭐 자기만의 삶,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은데 소득 격차를 해소를 해야 네네. 이 경쟁 문화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로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다.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까? 네, 정확하게 알아두신 거고요. 예. 그 사실 이번에 총선에서 양당의 이제 저출생 대책. 저출산 대책을 봤더니 예.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이제 좋은 보고서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그거 들으셨어요? 한국은행에서 2013년 11월에 예.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극단적인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네. 요 보고서를 냈는데 잘 쓰였습니다. 네. 여기서 네 가지를 이제 리스트를 했는데 네. 첫 번째가 경쟁 압력, 경쟁 압력. 두 번째가 고용 불안, 세 번째가 주거 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 불안 요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전부 다 심각하죠. 예. 첫 번째가 경쟁 압력인데 제가 예. 이제 경쟁 압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이 경쟁 압력이 엄청나게 세지는데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네. 결국은 소득 격차에서 와요. 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으면은 이제 네. 1번 사회와 2번 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1번 사회는 정말 못 버는 분들이 월 100만 원을 벌고 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월 1000만 원을 번다. 한 10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난다. 근데 어떤 사회는 50만 원이고 5천만 원이다. 아우, 힘들어. 말만 들어도 힘들어요. 근데요. 예. 우리나라 2번 사회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소위 미국 같은 네. 아주 초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 좀 미국보다는 훨씬 네. 빈부격차가 적고 굉장히 평등주의적 문화가 미국 같은 데보다 널리 퍼져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네. 그렇다는 거예요? 수치상? 그게 이제 IMF 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그랬고요. 네네. 비교적 평등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룬 예. 되게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승자 독식 사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 교육 과열도 더 가속화됐고요. 이제 이런 사회로 변한 게 언제부터 가속화됐냐면 네. 이제 IMF 끝나고 나서부터 가속화됐습니다. 제가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네. 1995년도 이전의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한 35%를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요, 상위 10%가 네. 45%를 가져갑니다. 아이고야. 이제 많이 좀 가져가시네. 확실히 좀 늘어났죠. 예. 요건 주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네. 고령층의 고령층이 노동 시장으로 많이 유입돼서 네. 보통 이제 저소득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제 35%에서 45%로 늘어났는데 네. 전 10%보다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상위 1% 0.1%의 급격한 소득 점유율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10%는 35에서 45로 늘어났는데 한 10% 늘어났고 10% 늘어났는데요.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예.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거의 막 40%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와.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특징적인 건데요. 예. 이제 요 이유는요. 예. 산업 구조의 변화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까 그 상위 0.1% 누가 있었냐 하면 대기업 임원, 금융업, 의사잖아요. 예. 요분들의 이제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초격차 사회가 됐네. 네, 격차가 커졌죠. 예.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격차가 세지면 세질수록 교육은 과열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제 자식을 의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자식 잘 되는 마음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부모를 탓할 수는 없는데 네. 사회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그런 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소위 0.1% 초격 0.1%가 이 부를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초격차 사회에서 네. 그 0.1%에 진입하기 위한 과열 경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당연하고 결과죠, 그냥.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의 결과지. 네. 경쟁하지 마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네, 않는다. 전혀 아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까지 네네. 이어지는 건데. 그럼 한 명을 낳아서 0.1%에 진입시켜 보자. 둘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예. 그 뭐 이번에 또 총선 대책 나온 것들 보니까 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보육, 돌봄, 현금 지원 많은 패키지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냐. 근데 효과 하나도 없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이 저출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면요. 음. 대표적인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예. 영어로는 multifaceted problem이라고 하는데요. 멀티. 네, 멀티 문제인 거죠. 예, 멀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m를 뛰는데 족쇄를 달고 뛰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예. 근데 족쇄가 한 개가 아니라 아까 한국은행에서는 4개를 채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쟁, 고용, 주거, 양육. 그렇죠. 4가지 불안. 네, 근데 그 중에 족쇄를 한 개 떼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100m를 잘 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족쇄가 다 떨어져 나가야지 제대로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안 된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족쇄를 최대한 그 모든 다방면의 족쇄를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압력, 고용 불안, 네. 주거 불안, 양육 불안 이 4가지 족쇄를 최소한 다 없애지 못하더라도 좀 다 조금씩은 가볍게 해줘야 네.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네네. 멀티 문제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승자 독식 사회 또는 네. 초격차 사회, 빈부격차가 극대화되는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관건인 거죠. 네네. 특히 1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쟁 압력 문제를 하려면은 결국 예.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네. 문제가 꼭 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국가가 우리 인생에 주는 비율이 50% 기억하시죠? 예, 소득의 50%는 네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당신 소득의 50%는 결정된다. 네네. 그래갖고 왜 소득세 50%뭐 얘기를 그런 얘기 했었죠. 하셨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이제 소득세를 좀 충분히 올려갔고요. 네. 사실 최고 소득 구간의 세율이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요. 49.5%입니다. 거의 50% 됐네. 50%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높은 쪽에 있는 예. 퍼센테이지는 높은 편이라서요. 뭐 네. 그쪽을 건드리기보다는요. 저는 결국은 고임금 일자리가 촘촘하게 들어가는 게 핵심이다.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미국 같은 예를 좀 들어보면요. 네, 네, 미국도 의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의대 광풍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네. 미국은요 의사 말고도 뭐 IT 기업이라든지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고소득 일자리가 사실 되게 좀 많은 편입니다. 큰 돈 벌 일자리가 많구나 미국은. 그러니까 의대 무조건 다 의대로 전진 앞으로 이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다방면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소득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 그게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기업만 해도요. 예. 미국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포춘지에서 예. 글로벌 5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네. 미국이 136개고 대한민국이 18개입니다. 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네. 미국은 1,500만 명, 예. 대한민국은 100만 명입니다. 15배죠. 15배네. 15배. 근데 인구 차이는 미국이 3억 3천 명이니까 우리나라 예. 5천만 잡으면은 한 6.5배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은 사람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보다 인구 비례로 해도 2배, 3배 정도 많다는 거네요. 좋은 일자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아이비 가면 물론 좋지만 안 가고 적당히 아이비리그, 주립대학 가도 꽤 좋은 직장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의대 광풍은 미국은 아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네. 결국 좋은 일자리 잡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면은 네. 그러면은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보고요. 예. 네. 뭐 2번도 좀 예, 2번도 말씀해 네. 주십시오. 1번은 좋은 일자리 네네. 많이 만들어라. 결국은 예. 이제 고부가 지식 사회로 이제 지식 기반 산업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전문직 중에서요. 네. 의사의 소득이 지난 10년간 특별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변호사는 좀 많이 줄었고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의사 많이 늘었는데요. 예. 이제 뭐 실손보험, 아.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실손보험을 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30%는 어쨌든 내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실손보험에서 카바를 해주니까요. 이 의사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부담 없이 막 부담 하는구나. 없이 그럼 해주세요, 막 해주세요. 약간 이제 과잉 진료, 중복 진료.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이게 꼭 뭐 의사 탓이 아니죠. 이건 예. 인간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도 종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도 미용 의료 이제 이런 거에 좀 가이드라인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이런 의사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이 든 이유가 다 있군요. 변호사들은 진짜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수치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네네. 저출생 문제, 의대 과열 경쟁 문제, 결과적으로는 이 초격차 사회,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좀 좋은 지식산업형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것.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자, 특별한 수요일의 특별한 통찰 김현철 과기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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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